5번째,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편안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행복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모두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는 다르기 마련인데요. 행복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자본주의가 그러한 정의를 방해하는 건 아닐까요? 미국발 경제위기 혹은 국내에서 일어난 IMF처럼 국민들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겨내기도 하지만 경제 위기에 상관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극심한 빈부격차에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죠. 이건 누가 만들어낸 상황일까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의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의지로도 이겨낼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가장 쉽게 탓하는 상대는 누구인가요?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주지 않고 뭐 하는 거냐?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국가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라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 위기를 겪을 때 자본주의로 발생한 빈부격차와 실업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국가는 진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큐 프라임 5부에서는 이 논제를 가지고 두 명의 경제학자 이론을 통해 설명하는데요. 바로 케인스와 하이에크입니다. 케인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거시경제학을 주장했고, 하이에크는 시장에 완전한 자유를 주어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신자유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두 사람 중에 누가 맞는지는 알지 못하며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는데요. 먼저 1914년 7월 세계 1차 대전이 발생했습니다. 4년간의 전쟁 끝에 패한 독일은 여러 나라를 상대로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내야 했고, 배상금을 물어내기 위해서 독일 정부는 미친듯이 돈을 찍어내는데요. 이 때문에 독일은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반대로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엄청난 경제 호황을 이뤄냈지만 1930년대 초반에 거품이 빠지면서 대공황으로 큰 혼란을 겪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던 케인스는 자유방임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바로 풍요 속에 빈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요가 무조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경제적으로는 침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마음대로 굴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거시경제학을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는 미시경제학이 자본주의와 함께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유체제를 주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케인스는 이와 반대되는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니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혀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케인스는 자본주의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높은 수준의 고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했는데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를 눈여겨보아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을 시행합니다. 바로 정부 사업인 댐 건설이나 고속도로 개통 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뉴딜 정책은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뤄냈고 점차 케인스의 말들이 현실로 드러나며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많은 정부들이 거시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나 정치인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대규모 공사나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도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거시경제학이 마치 100% 옳은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1970년대 무렵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경제 불안과 물가 상승, 그리고 높은 실업률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무시해오던 한 사람의 주장에 점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바로 하이에크입니다. 그는 당장의 공황은 힘들지만 시장이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할 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웠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학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신자유주의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대처리즘을 발표했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다양한 규제를 없애고 정부의 지출을 제한하겠다는 레이건노믹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공산주의가 붕괴되며 세계는 신자유주의를 확대해 글로벌 체제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세계는 한 국가의 경제가 독립적이지 않고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나라끼리의 수출입이 활발해졌고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고 나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금융을 기반으로 뭉쳐진 현재의 금융자본주의는 대한민국에게 IMF라는 치명타를 날렸으며 전 세계는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맞는지, 시장이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심각한 소득 불균형에 빠져 있는데요. 계속해서 경제는 성장하여 국민 GDP 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행복지수는 높아지지 않고 빈부격차는 심화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정부가 해야 할,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큐프라임은 이 수많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키워드는 어떠한 경제학 이론도 아닌 복지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의 삶을 안정시켜 주어야 소비가 촉진되고, 소비가 촉진되면 자연스레 경제는 살아나게 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자가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에 10끼의 식사를 하나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다가 수입이 생겨서 3끼를 먹게 된다면 하루에 20끼만큼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방치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더욱 많습니다. 오히려 방치하지 않고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통해 그들도 그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 경제적일 것이라 다큐프라임은 말하는데요. 여기에도 복지를 그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복지는 그 사람들이 생산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더욱 새로운 모험에 도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가난한 아이는 실패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고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유한 집안의 아이는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자신을 지지해줄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이 있기에 쉽게 도전하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잘 되어 있어야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변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냉정한 사회에서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꼽히는 덴마크는 일자리를 잃으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나라에서 지원하며 새롭게 취업할 때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일자리를 나라에서 제공하고 거절하면 두 번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퍼주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두 번째 일자리마저 거부하면 보조금의 90%를 회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으려 노력하고 스스로 생산성을 찾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보통 의료, 교육이 공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을 필요가 없기에 그저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다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돈을 모으기보다는 하루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큰 돈을 욕심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죠. 약자가 배려받는 세상,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행복한 세상, 이러한 복지 자본주의가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다큐프라임은 마무리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아이에게 혹은 미래에 태어날 후손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자본주의에 끌려가는 세상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주체가 되어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세상인가요? 자본주의는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좋은 자본주의로 세상을 좀 더 나은 내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자본주의, 이제는 조금 더 심오하게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다큐프라임의 마지막을 장식한 문장으로 저도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는 철학 없는 정치이다.